몸의 안쪽에서부터 건강을 되살리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종종 놓치고 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몸속의 정화 시스템, 즉 간의 회복력입니다. 오늘은 그 간 건강을 위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약도 비싼 영양제도 아닌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가 뛰어난 방법입니다. 알고 보면 예부터 내려오던 방식이기도 하지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일을 맡고 있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 약물, 그리고 각종 화학물질들을 해독하고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에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통증을 곧바로 나타내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오랜 시간 모르고 지내기 일쑤입니다. 몸이 자주 피곤하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워졌다면, 이유 없는 소화불량이나 피부 트러블이 늘었다면, 혹은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쉽게 짜증이 나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간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스스로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지만 몸 전체의 컨디션으로 그 징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소에 간을 돌보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오늘 말씀드릴 것이 바로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물 한 잔이 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물은 몸속 대사를 깨우고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 좋은 자극이 됩니다. 사람의 몸은 밤새 동안 쉬는 것 같아도 수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은 우리가 자는 동안 몸속의 독소를 정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이나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그냥 식사부터 하게 되면 그 해독 작용이 완성되지 못한 채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결국 몸에 쌓여야 할 영양소는 쌓이지 않고 오히려 독소와 노폐물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신다는 건 그저 입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차원이 아닙니다. 간을 포함한 내장기관 전체에 일어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사람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요. 그렇게 하면 혈관이 서서히 확장되고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간이 맡고 있던 피로가 조금씩 덜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효과는 담즙 분비의 촉진입니다. 담즙은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액체로 간에서 만들어져 담낭에 저장되었다가 음식 섭취 시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담즙의 분비는 아침의 따뜻한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물 한 잔이 그 자극이 되는 셈이지요. 담즙이 잘 분비되면 식사를 해도 부담이 적고 식후의 더부룩함이나 졸림도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하루에 한 번 따뜻한 물을 마신다고 해서 모든 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지속되면 간의 부담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무엇보다도 간이 제 역할을 잘 해주면 몸 전체가 가벼워지고 생각도 맑아지며 감정까지도 한결 부드러워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몸의 기운이 순환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 순환의 첫 발걸음으로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이 참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물 한 잔에 약간의 레몬즙을 넣는 방법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 성분도 많고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작용도 강하기 때문에 간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공복에 레몬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민감하신 분들은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거나 레몬 대신 꿀 한 작은 숟갈을 타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렇듯 작은 습관이지만 간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이런 전통적인 방식들이야말로 현대에 다시 꺼내야 할 지혜입니다. 복잡한 약 대신 단순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회복.
이것이야말로 진짜 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간이 건강하면 몸 전체가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해독 기능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간은 혈액의 저장고입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흘러들어가고 나갈 때 간이 그 흐름을 조절해 주지요. 혈당이 낮을 땐 저장된 당을 꺼내주고 높을 땐 잠시 보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균형이 무너지면 금세 피로해지고 에너지가 고갈된 듯한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간은 감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간은 분노나 억눌린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꼭 정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간이 피로하고 지쳐 있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감정이 요동칩니다. 반대로 간의 기운이 편안하면 마음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연결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은 그 물리적인 이로움뿐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작은 시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 조용히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오늘 하루 몸을 어떻게 쓸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그 짧은 순간이 간에 주는 여유이자 나 자신을 돌보는 행위가 됩니다. 일상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이처럼 작고 사소한 곳에서 출발합니다. 이와 함께 간을 위해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쉬는 시간입니다. 간은 우리가 자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의 질이 곧 간의 회복 시간과 연결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전자기기를 보며 자극을 받거나 불규칙한 수면을 반복하게 되면 간은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하고 결국 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피로는 누적되고 몸은 회복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게 되지요. 그러니 간을 위한다면 일찍 자고 깊게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로 씻기, 조용한 음악 듣기 같은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습니다. 간이 푹 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다음 날 아침의 피로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식습관 역시 간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요즘처럼 자극적인 음식이 많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 보면 간은 매번 예상치 못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제품, 가공식품은 간에 과도한 해독 부담을 주게 되지요. 일시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 상태가 반복되면 간세포는 점차 지쳐가고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워주는 식단입니다. 꼭 많은 것을 먹어야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간을 쉬게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루 중 한 끼 정도는 간단하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구성하고 그 시간을 간에게 주는 휴식 시간으로 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야채죽이나 미음, 국물 요리처럼 부담을 덜 주는 식사가 간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식습관을 통해 우리는 간에게 필요한 휴식을 줄 수 있고 동시에 몸 전체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간은 본래 재생력이 뛰어난 장기입니다. 손상된 간세포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회복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전제는 바로 쉬는 시간과 적절한 자극입니다. 그리고 그 자극 중 하나가 앞서 말한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간을 위한 가벼운 식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몸을 쉴 수 없는 일이 많지요. 그런데 이런 반복된 피로와 무심한 생활이 결국 가장 큰 장기인 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잡한 건강 관리보다 중요한 건 반복 가능한 작은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통해 하루하루 쌓인 회복의 힘이 결국 몸 전체의 건강을 이끌게 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또 내일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물을 데워 한 잔 마시는 일,
잠들기 전 10분 일찍 불을 끄고 눈을 감는 일, 기름기 대신 담백한 국을 끓이는 일은 누구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간은 그런 작은 변화에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응답해주는 고마운 장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외부에서 구하려 합니다. 비싼 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누군가의 조언이나 광고에 끌려다니는 일이 많지요. 하지만 간은 그렇게 복잡하게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 간은 조용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무리한 자극보다도 안정된 환경과 꾸준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이 작은 실천들, 따뜻한 물 한 잔과 식단 조절, 수면 환경 만들기만으로도 간은 서서히 자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바로 이 회복의 과정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간을 진심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간은 마치 큰 공장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해독이라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있으면서도 단백질 합성, 지방 대사, 탄수화물 조절, 면역 기능 유지까지 감당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몸의 중심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간이 아무런 말 없이 제 기능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침묵하는 대신 온몸 곳곳을 통해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흔한 변화 중 하나는 피부입니다. 피부가 칙칙해지거나 윤기가 사라지고 갑자기 어두운 반점이 생긴다면 간 기능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특히 눈 아래가 거뭇하거나 눈동자 주변이 누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간의 정화 작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상태가 불편해지고 평소 먹던 음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간은 소화효소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약해지면 소화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위장만 탓하지 마시고 간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다음 눈여겨봐야 할 것은 기분의 변화입니다. 쉽게 짜증이 나거나 사소한 일에도 우울함이 느껴질 때 그것이 단순한 심리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간의 피로가 깊어지면 몸 안의 대사와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자연스레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주 우울하거나 자주 화가 난다면 혹시 간이 과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간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물 한 잔, 규칙적인 수면, 기름진 음식 줄이기 이런 기본적인 습관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움직이는 생활을 함께 하시면 간 기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움직인다는 건 단순히 운동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일정한 리듬으로 몸을 깨우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기지개, 허리 돌리기 같은 동작이 있지요. 이런 움직임은 간 주변의 순환을 돕고 간에 머물러 있던 피로 물질의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복부 온도를 높이는 것도 간 기능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복부가 차가워지면 간 주변의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자연히 간의 효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배꼽 주변을 마사지하거나 따뜻한 손으로 감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찜질팩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너무 뜨거운 온도는 피하고 부드럽게 감싸는 듯한 온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을 도와주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미나리,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마늘잎 같은 채소류는 간 해독을 돕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이런 채소들은 간이 해독 효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황 성분과 비타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더 좋지만 속이 약한 분들은 살짝 데쳐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간에 좋은 또 다른 식재료는 울금입니다. 울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울금차로 마셔도 좋고 가루로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과하게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소량을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콩류, 검은깨, 들기름 같은 고소한 식재료들이 간에 에너지를 채워주는 식품으로 꼽힙니다. 기름이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간에 나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 기름은 정제되지 않은 자연의 지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간에 부담을 덜 줍니다. 오히려 고열에서 튀겨낸 음식, 인공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 간에게 더 해롭지요. 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간은 술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장기이기도 하지요. 소량의 술이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며 매일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간이 그 술을 해독하느라 다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해독 속도는 느려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간이 받는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꼭 금주가 어렵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쉬는 날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중 사흘은 절주하거나 한 달에 일주일은 술을 완전히 쉬는 방식입니다. 그 기간 동안 간은 회복의 시간을 갖고 간세포가 다시 자기 역할을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간 건강을 위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꾸준함입니다. 한번 좋은 걸 먹는다고 금세 회복되지는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맑아지고 피부가 촉촉해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쉬워지는 작은 변화들. 그것이 바로 간이 말없이 건네는 회복의 언어입니다. 간이 건강해졌다는 건 겉으로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점이 간 건강을 지키는데 더 신중함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뚜렷한 통증 없이도 간이 망가지고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듯해도 실제로는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한순간에 나타나는 황달, 복수, 극심한 피로감, 체중 변화는 이미 간이 오래전부터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눈에 띄게 화려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조로운 습관들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물 한 잔으로 열고 가공되지 않은 식사를 준비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일.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간에게는 그 작은 반복이 생명 같은 힘이 됩니다. 이처럼 평범한 실천들이 왜 중요한지 몸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줍니다. 늦은 밤까지 피곤함을 참고 버티던 날보다 규칙적인 시간에 잠들고 일어난 아침이 훨씬 더 맑고 가볍게 느껴지는 경험. 갑자기 사라진 복부의 묵직함, 반복되던 두통의 완화, 감정의 기복이 줄어드는 변화는 모두 간이 다시 자기 리듬을 회복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간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열쇠는 마음의 정돈입니다. 마음이 늘 어지럽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간도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간 기능과 매우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정신적인 피로가 쌓일수록 간의 해독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호르몬과 신경계의 작용을 통해 입증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는 일도 간 건강을 위한 중요한 습관입니다. 복잡한 감정이 얽혔을 땐 그것을 억누르기보다는 조용히 나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음악을 들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갖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며 바람을 맞는 일처럼 소소한 휴식들이 간에게는 회복의 시간을 줍니다. 또한 현대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정보 과부하 역시 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정신적으로 과도한 자극이 지속되면 뇌는 물론 내장 기관 전체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이때 가장 먼저 피로해지는 장기가 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 한두 시간은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꺼두거나 화면이 없는 일상적인 활동을 하며 뇌와 몸에 휴식을 주는 것이 간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현대인에게 이런 고요한 시간은 이제 사치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이런 시간이야말로 건강의 시작점이 됩니다. 간 건강과 관련해서 흔히 떠올리는 것이 바로 간 기능 수치입니다. 병원에서 받는 혈액 검사 결과 중에서 ALT, AST 같은 수치가 바로 그것인데 이 수치는 간세포가 손상될 때 혈액으로 빠져나오는 효소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수치가 높다는 건 이미 간세포에 손상이 있다는 뜻이고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간이 피곤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 수치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잠이 오지 않고 감정이 들쑥날쑥하고 피부가 칙칙해졌다면 간은 이미 과부하 상태에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치보다 몸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작은 변화에 민감해지는 일, 그게 바로 스스로를 돌보는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간은 주변 장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피로해지면 도미노처럼 다른 장기들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소장과 위장, 심장, 신장과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간을 회복시키는 것은 단순히 한 부위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이 좋아지고 다른 기관들도 동시에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간을 위한 삶이란 결국 몸 전체를 위한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따뜻한 물, 온화한 식사, 고요한 시간, 그리고 꾸준한 움직임. 모든 것은 간으로 향해 가고 간에서부터 다시 퍼져나갑니다. 몸이 지쳤을 때, 마음이 어수선할 때, 이유 모를 불편감이 반복될 때 간을 돌아보는 일은 늘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번 손상된 간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간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재생을 위해 필요한 것은 꾸준함과 인내입니다. 무리한 해독 프로그램이나 극단적인 식이요법보다 오늘의 식사 한 끼를 바꾸고 오늘 밤 잠드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오늘 아침 물 한 잔을 잊지 않는 것. 그런 실천들이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회복법이 됩니다. 몸은 언제나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돌보았는지 또 무엇을 지나치게 무시했는지를 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은 몸속에서 가장 오랜 시간 참고 견디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간의 이상은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피로가 한순간 무너질 때 드러납니다. 그 무너지기 직전까지의 시간,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몸의 신호들을 떠올려 보면 아마도 여러 차례 간은 구조 요청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간은 평소에 돌보아야 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건강을 생각하고 몸이 아플 때만 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없을 때야말로 가장 집중해서 몸을 보살펴야 할 시기입니다. 간이 보내는 신호는 자잘하고 미묘하지만 그 신호에 반응하는 삶은 결국 더 큰 질병을 막고 더 긴 건강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하루 중 어느 시간에 간을 돌보면 좋을까요? 간은 새벽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른 시간 깊은 수면 상태일 때 간은 해독을 집중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렇기에 새벽 3시 전후에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수면 리듬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자거나 잠들기 직전까지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간은 일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날이 밝게 됩니다. 반대로 새벽에 자주 깨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떠지거나 불편한 꿈에 시달리며 잠이 끊기는 분들은 간이 평온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한 불면증으로 넘기지 마시고 간을 위한 식사나 생활 리듬을 조정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루의 중간 시간인 점심 전후, 특히 오후 시간은 간이 활동을 마무리하고 몸의 다른 장기들에게 에너지를 나눠주는 시간입니다. 이때 심한 피로가 느껴지거나 갑작스러운 졸음, 집중력 저하가 나타난다면 간이 지쳐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대에 너무 무거운 식사 대신 가벼운 식사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을 위한 호흡도 중요합니다. 깊은 복식 호흡은 간을 직접적으로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이 반복을 통해 복부가 움직이고 간 주변 장기의 혈류가 원활해지게 됩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 중 몇 차례 1분만이라도 배에 손을 얹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습관을 들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간은 또한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 전체를 관장합니다. 알게 모르게 몸 안으로 들어오는 각종 화학물질, 인공색소, 방부제, 대기오염 물질들이 간으로 모여 해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일도 간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방향제, 인공세제,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들 역시 간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가능하면 자연 유래 성분이나 무향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몸을 과하게 덮이는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극적인 향신료, 탄고기, 진한 국물 음식은 단기적으로 맛은 강렬하지만 간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밤늦게 먹는 기름진 음식은 간을 쉴 틈 없이 일하게 만들고 숙면을 방해하여 간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간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한 채소류 외에도 사과, 배, 당근, 비트 같은 자연 그대로의 뿌리 채소와 과일은 간 기능을 부드럽게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비트는 간세포의 활동을 돕고 간의 지방 침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생으로 섭취하면 위가 민감해질 수 있으니 살짝 찌거나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 좋아하는 차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민들레차, 칠차, 헛개나무차가 있습니다. 민들레차는 간에 열을 내려주고 칡은 해열과 함께 간 기능을 보조합니다. 헛개나무는 예로부터 간 해독을 돕는 대표적인 약초로 활용되어 왔으며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들은 카페인이 없고 하루 중 부담 없이 마시기에 좋기 때문에 간 건강을 위한 음료로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결국 간은 참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예전엔 멀쩡했던 식사가 이제는 부담스러워지고 이전보다 쉽게 피로해진다면 이제는 간을 위한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그 신호를 통해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건강관리입니다. 간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생각보다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곤함이나 소화불량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기억력 저하, 기분 변화, 면역력 약화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변화가 나이 탓이라 여기며 넘겨버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간의 피로는 나이와는 무관하게 일상의 습관에 의해 회복되기도 악화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간의 기능이 무조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 무리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축적되어 중장년 이후에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핑계로 건강 관리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몸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간은 그렇게 살아온 방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변화된 일상 하나하나가 간에게는 새로운 회복의 신호가 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건 음식의 속도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급하게 식사하거나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소화기관 전체에 부담이 되고 그 여파는 간에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천천히 꼭꼭 씹으며 먹는 식사 습관은 간이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줄여주고 효율적인 해독 활동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물이 부족하면
간이 먼저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간은 해독을 위해 끊임없이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물 섭취가 줄어들면 간은 독소를 걸러내는데 필요한 용매가 부족해지게 되고 결국 몸속 노폐물이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피로감이 쌓이고 피부는 거칠어지며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눠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마시는 물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보다 약간 따뜻한 물이 간에는 더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특히 식사 전후로 따뜻한 물을 한두 모금 마시는 습관은 소화기를 편안하게 만들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물에 레몬즙이나 생강을 살짝 넣는 것도 좋지만 위장이 민감한 분들은 순수한 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간 건강과 관련해 자주 묻는 것 중 하나가 운동입니다. 무조건 많이 움직인다고 간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간이 피로한 상태에서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부터 시작하고 몸이 점차 반응을 보일 때 운동 강도를 조금씩 올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햇빛이 비치는 시간대에 실외에서 걷는 것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체내에서 활성화되고 이 성분이 간 기능을 보조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걸으면서 자연의 소리를 듣거나 일정한 호흡으로 몸을 움직이면 간뿐 아니라 뇌와 신경계 전체가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운동을 할 수 없는 날이라면 호흡을 이용한 간 자극 운동도 좋습니다.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복식 호흡은 간 주변의 혈류를 촉진하고 간이 받는 압박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숨을 내쉴 때 복부를 천천히 안으로 끌어당기면 간에 직접적인 자극이 전달되어 자연스러운 마사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소리를 통한 이완법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간의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리듬이 반복되는 명상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간을 포함한 내장 기관이 편안해지면서 회복이 빨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리한 자극입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거나 좋은 운동이라도 지나치게 하게 되면 간은 오히려 더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반복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간에게는 최선의 배려입니다. 간이 건강해지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숨이 편해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이어지면 삶의 리듬이 바뀌게 됩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가볍게 움직이며 더 담백한 음식을 찾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간에서 시작되어 몸 전체에 전해지는 하나의 순환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은 조용하지만 깊게 응답하는 장기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서 열리게 됩니다. 간이라는 기관은 단지 몸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조율하는 조용한 조력자입니다. 이 간이 제자리를 지켜줄 때 우리는 에너지를 유지하고 감정을 조율하고 생기를 머금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이 지쳐 있을 때는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개운하지 않고 잘 먹고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으며 몸 전체가 무거워지는 듯한 감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결국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간을 지킨다는 건 결국 나를 보살피는 법을 익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건강관리, 타인의 요구를 앞세워 나를 놓치고 살아왔던 날들 속에서 이제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나의 몸과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선에 간이 서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꾼다는 건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몸은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늦은 밤에 짧은 호흡, 천천히 씹는 식사, 잠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몸이 바라는 일들이고 간이 기다리는 순간들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어느 순간 몸은 전혀 다른 흐름을 타게 됩니다. 혈색이 좋아지고 아침에 몸이 덜 무겁고 기분이 자주 가라앉지 않으며 먹는 음식이 깔끔하게 소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간의 기능이 회복되면 피로의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집중력과 사고의 명료함도 달라집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간을 위한 마음의 휴식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장을 돌보는데 마음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는 간을 가장 빠르게 피로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도 마음속 불안이 지속되면 간은 그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 안게 됩니다. 우리가 웃지 못하는 하루하루 울분을 사귀며 지나치는 순간들 모두 간이 감당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휴가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문장, 나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스스로에게 오늘 수고 많았다고 말해주는 것, 거울을 보며 미소 지어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눈 감고 듣는 것이 간에게는 쉼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쉼표가 간을 회복시키고 나를 되찾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제는 외부의 소음보다 내 몸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일 때입니다. 피곤한 아침에 몸이 보내는 무거운 느낌, 이유 없이 올라오는 분노나 무기력함, 반복되는 불면과 소화불량이 있다면 그건 살짝 쉬어가자는 간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작게라도 반응할 수 있다면 간은 다시금 회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몸을 바꾸는데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단지 지금의 나를 돌아보는 일,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신호들을 읽는 감각입니다. 간을 위한 삶은 곧 자신을 향한 삶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시간과 선택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겐 너무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가장 단단하고 오래가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간이 보내는 말 없는 신호를 듣는 삶, 그리고 그 신호에 조용히 손을 내밀 줄 아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건강의 본질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몸이 좋아하는 리듬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천천히 씹는 식사, 과하지 않은 운동, 마음을 쉬게 하는 음악,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고 잠드는 밤. 이런 날들이 이어질수록 간은 제 기능을 회복하고 몸 전체에 다시 활기가 돌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일이 바로 이 반복입니다. 작고 부드럽게 하지만 꾸준하게. 간은 그 꾸준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